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저희 간담회 주제는 우리 아이 미국 여름 캠프 이제 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 정말 많이 미국의 뭐 여름 캠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러면 아웃스쿨은 되게 미국의 수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런 미국 여름 캠프나 이런 것들도 어떤 수업들이 있고 어떤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조금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선 제가 누군지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미시스 레이첼이라는 레이첼 선생님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워싱턴 DC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지금 재직을 해서 초등학생들을 저는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가르친 지 벌써 네, 한 8년, 9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웃스쿨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특수교육 관련된 석사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아주 잠깐 미국의 여름 캠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종류의 액티비티나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마 대부분의 여름 캠프에서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저는 제가 사는 이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이 여름 캠프 중에 한 곳을 제가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수업들이나 이제 어떤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잠깐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 보신 대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수업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쿠킹이나 웰니스 캠프라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들 그냥 모여가지고 하루에 한 3-4시간씩 같이 그 음식 요리하고 뭐 다양한 거를 이제 요리하지만 요리하고 뭐 건강하게 먹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요가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진짜 수업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음악, 미술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수업 진짜 3시간, 4시간씩 하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뭐 드라마 연기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무슨 악기를 배운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수업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말하는 스템이죠.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 코딩 이런 거 관련된 거 아니면 무슨 정말 특별하게도 여기는 무슨 매직 아이가 마술 이런 걸 좋아한다면 그런 거 아니면 역사 또 다른 거 다양한 게임 그리고 이 밑에 스포츠 제가 아는 애는 무슨 농구만 하는 무슨 여름 캠프를 가서 하루에 3-4시간씩 같이 농구하고 게임하고 이런 캠프들 정말 이렇게 리딩, 라이팅만 하는 캠프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몸도 움직이고 음악, 미술 이런 것도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여름 캠프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아웃스쿨에 있는 수업들도 사실 이렇게 정말 리딩이나 라이팅을 정말 열심히 인텐시브하게 하는 수업들도 있지만 여기서 보이는 이제 미국에서 정말 여름 캠프에서 들을 수 있는 너무 다양한 종류의 수업들 정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는 수업도 있고 아니면 책을 정말 읽고 그거에 대해서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수업들 다양한 종류의 수업들을 이제 저희 아웃스쿨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서 아마 정말 미국의 여름 캠프를 하는 것처럼 집에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웃스쿨에 대해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아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웃스쿨은 어 아까 처음에 적혀져 있었던 대로 전 세계 아이들이 듣는 러닝 학습 플랫폼인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아이들이 듣는 것처럼 전 세계 선생님, 전 세계는 아니지만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제 영어권 국가의 다양한 선생님들이 저희 아웃스쿨에서 선생님을 티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냥 아무나 다 지원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저처럼 예를 들어 저는 아웃스쿨에서 리딩, 라이팅, math 이렇게 아카데믹한 학습 관련된 수업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그럴 때 있어서 지원할 때
저는 이런 아카데믹한 학습 관련된 수업을 저는 가르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저는 이제 선생님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인제 수업의 주제에 따라서 아웃스쿨에서 인제 선생님을 받을 때 그 경력 관련된 부분을 꼭 체크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되게 정말 막 다양한 경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이런 선생님들의 다양한 경력을 베이스로 짜여진 굉장히 탄탄한 커리큘럼, 선생님들마다 사실 커리큘럼이 달라요. 이제 저는 인제 이거는 제 커리큘럼을 인제 보여 드리고 싶어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뭐 에이지 3 부터 한 8 정도.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인제 3 살, 4살 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수업이라서, 그래서 인제 보시면 되게 좀 쉽잖아요. 뭐 letter 배우고 month에 대해서 배우고 월에 대해서 배우고 아니면 뭐 weather 뭐 날씨 체크하고 약간 이런 거라서 되게 보기에는 '아 이게 뭐야.' 되게 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다 math도 배우고 reading도 배우고 이게 다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다 본인이 짜셔서 본인이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기에서 쓰이는 것까지 다 이제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제 준비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엄 주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인제 아웃스쿨의 수업들은 다 최대 8 명까지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수업이 소그룹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제 그다음에 제가 좀 깊게 얘기하고 싶은 게 수업 선택하는 팁, 그다음이 인제 키워드 같은 거를 제가 좀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데, 그전에 수업 선택할 때 이런 점들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은 게, 미리 이미 아웃스쿨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아이가 어 어떤 종류의 어떤 관심사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아웃스쿨 수업을 찾는 게 정말 더 쉽게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웃스쿨의 모든 수업은 사실 다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스닝이나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정말 스피킹이 정말 너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뭐 1대1 뭐 과외나 아니면 스피킹 관련된 수업을 들어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아웃스쿨에 있는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피킹이나 리스닝은 연습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다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마디로. 그 대신 인제 리딩 같은 경우에는 리딩에 관련 정말 '리딩을 너무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리딩 관련된 수업을 들으신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뭐 예를 들어 과학 수업이든 역사 수업이든 사회 수업이든 이제 한국말로 치면은 그런 수업을 들으시면 대부분 다 리딩은 깔려 있어요. 왜냐면 인제 뭔가를 배울 때 있어서 그냥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인제 뭔가 리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런 리딩을 한 거에 대해서 인제 배운 거를 인제 라이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우리 아이가 리딩만 연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인제 리딩을 찾으시면 되겠지만, 그건 아니지만 좀 다양한 것을 학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 아이가 배우기를 바라는 그 과목을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이번 뭐 여름에는 뭐 과학에 대해서 쪼끔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도 뭐 볼케이노 뭐 아이가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럼 '볼케이노에 대해서 쪼끔 더 공부를 해 볼까?' 그러면 볼케이노를 키워드로 타이핑을 해 가지고 아이 나이를 클릭하고 그렇게 찾아보시는 게 쪼끔 더 아이에게 더 맞는 그런 수업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선택할 때 인제 그러면 수업을 이렇게 서칭해 보고 막 여러 가지 수업을 보시면 막 수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그런 거를 보실 때 몇 가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첫 번째는 선생님 프로필을 꼭 확인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어떤 선생님들이 짧은 영상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뭐 20몇 년간 선생님을 했어요. 아니면 저는 뭐 이렇게 이런 뭐 저는 저처럼 이렇게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니면 어디서 공부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보시면서 '아 이 선생님이라면 우리 아이가 한번
한번 시도해 봐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시는데 쪼끔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인제 '그래도 잘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선생님 수업을 한번 보시면서 그 선생님 수업 중에 원 타임 수업,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수업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중에 딱 한 번만 하는 수업이 있다면 그런 수업을 시도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온고잉 수업이란 것들이 있어요. 인제 뭐 이미 아웃스쿨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온고잉은 구독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매주 일요일 날 인제 결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업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듣잖아요. 아니면 토요일 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번 주 한번 이제 구독을 해 가지고 들어봤는데 좀 안 맞았어. 그러면 그냥 구독 취소하시면 그다음 주부터는 구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셔도 아마 다양한 수업을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또 세 번째로는 아이의 영어 레벨이나 성격은 저는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특히 좀 이렇게 수줍음이 많고 막 외국인들이 막 너무 많고 이래 가지고 막 말하고 다니는 이런 게 너무 부끄러워, 이런 친구라면 오히려 이렇게 1대1 수업이나 한 3 명에서 4명 정도 조그마한 소그룹을 시작해서 인제 더 큰 그룹으로 가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뭐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우리 애는 막 오히려 막 아이가 많이 이렇게 보이는 걸 더 좋아하고, 저도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저랑 1대 1로 과외하는 건 안 좋아하는데 막 7 명, 8명 애들이 막 사진이 보이고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잘 참여를 안 해도 애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즐겁고, 그거 내에서 이렇게 뭔가 나중에는 그게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성향에 따라서도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이 부분도 쪼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이제 우리 아이들 수업 선택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해 주셨는데, 인제 아웃스쿨에 있는 수업을 그냥 가볍게 나눠 보자면 두 가지 정도 수업에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영어를 이제 학습하는 수업들, 뭐 리딩, 라이팅, 뭐 우리가 아는 파닉스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쪼끔 가벼운 주제별 수업들. 근데 주제별 수업 중에서도 조금 더 가벼운 수업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을 위한, 지금 이제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어린아이들 3 살부터 인제 초등학생까지인데, 이 아이들을 위한 가벼운 수업들이 너무 많아요. 뭐 게임,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거, 이스케이프 룸, 방탈출 뭐 이런 너무 다양한, 또 그렇게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좀 아직 영어가 부담스럽고 막 앉아 가지고 리딩을 하고 막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아이가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사를 한번 찾아보셔서 아이 나이 또래에 맞는, 아이가 예를 들어 6 살이다. 그러면 6 살에 맞는 거를 찾으신다기보다는 한 5 살, 6 살, 7 살, 아니면 4 살, 5 살, 6 살, 쪼끔 어린 6 살이라면 4 살, 5 살, 6 살, 이렇게 나이대를 선택하셔 가지고 수업을 한번 찾아보셔도 쪼끔 아이보다 쉬운 수업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가벼운 수업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영어 학습 수업이라면 이제 우리 아이가 뭘 배워야 하는 영어 레벨, 뭐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알파벳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알파벳 배우는 수업부터 시작해야겠죠. 아니면 우리 아이는 쪼끔 리딩은 쪼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제 뭐 리딩에 관련된 이런 수업, 나의 나이에 맞는 수업을 이제 찾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는 뭐 이런 것들은 이 온라인 수업 관련돼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온라인 수업이 만약에 정말 처음인 아이가 있다면 아주 짧은 수업, 정말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수업들도 있거든요. 짧은 수업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아이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저희 아웃스쿨 웹사이트가 다 영어잖아요. 근데 인제 키워드는 다 영어로 찾아야 되지만, 찾으신 다음에 수업을 클릭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 수업 설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구글 크롬을 쓰셔야지 제가 이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내려가셔서 저 설명 부분에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클릭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셔서 한국어로 바꾸시면 한국어로 그 수업 설명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수업 시간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 자동적으로 지금 한국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전 세계 어디든 계시는 곳의 시간으로 자동 표기가 되니까 보시는 시간이 그 한국 시간대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제 이것도 이제 저희 지금 아웃스쿨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제 오늘 그 간담회 끝나고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어 질문하실 수 저한테 링크도 받으셨잖아요. 그게 제 이메일이거든요. 그거를 통해서도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질문 이메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제 저희 Q&A 들어가기 전에 아이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키워드 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 교육과도 맞물려져 있는 이 나이 또래는 이런 영어 교육을 이렇게 위주로 어 하고 인제 미국에서도 그리고 인제 우리 한국 나이대 똑같은 나이대 아이들에게도 이제 발달 상황에 맞춰서 "이런 영어 접근법이면 더 좋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키워드를 아웃스쿨 웹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쳐 보신 다음에 이제 나이를 그 대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웃스쿨 그 들어가실 때 키워드 치시고 아이 나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3 살이야. 그럼 3 살 딱 고거만 클릭하시지 마시고 뭐 3 살, 4살 아니면 우리 애가 5 살이야. 그러면 3 살, 4 살, 5 살, 뭐 6 살까지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더 많은 수업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원하시는 시간대도 꼭 선택하시고요. 이제 어린아이들 유아 유치부 이제 3 살, 4 살, 5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 4 살, 5 살, 6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쪼끔 떨어지고 다른 형, 언니, 오빠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기호, 관심사를 위주로 하는 가벼운 수업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뭐 드로잉 그 그림 그리는 거, 뭐 게임하는 거, 싱얼롱 같이 노래 부르는 거, 막 디즈니 노래도 부르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엔칸토 뭐 이런 그런 영화 노래들도 진짜 많이 부르는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 아니면 댄스 춤추는 거 뭐 애들이 뭐 춤추고 무브먼트 막 움직이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면 또 어린아이들 위한 코딩 수업도 있는데 이게 막 어렵게 막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간단하게 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도 하는 뭐 그런 수업들이니까 쪼끔 이렇게 가벼운 수업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아이가 처음에는 사실 어 처음에는 막 그렇게까지 막 100%막 참여하진 않더라도 이게 점점 하다 보면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선생님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또 연속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좀 짧은 수업 아니면 좀 1대1 수업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소그룹 수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 주변 옆에 있는 키워드들은 뭐 circle time, ESL, 뭐 스토리 타임, 뭐 phonics, orton gillham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제 phonic스를 배우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썼던 이유는 이게 인제 미국에서 지금 phonics를 가르치는 방법에서 가장 선두주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파닉스를 가르치고 있어요. 왜 한국에서도 지금 음가 먼저 배우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ABC 이름부터 배운다면 지금은 이제 소리를 먼저 배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제 미국에 정말 파닉스를 이렇게 배우는 걸 우리 아이가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 하셨을 때 이 키워드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키워드를 쓰신 다음에 아이 나이랑 뭐 시간대 이렇게 그 입력해 보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매스 관련돼서는 뭐 숫자 세기, 뭐 넘버 배우는 거, 패턴 배우는 거 뭐 또 쪼끔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덧셈, 뺄셈까지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이런 키워드를 한번 어 입력해 보시면 쪼끔 더 맞는 수업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초등 저학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아 유치부 관련돼서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해 주셔도 좋지만 지금 채팅창에 남겨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학년이라고 하면은 막 1 학년, 2 학년, 3 학년 정도까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제 어느 정도 뭐 밖에서 뭐 알파벳을 이미 배웠다든지 음가를 안다든지 음가를 이렇게 섞어서 인제 어느 정도 쉬운 단어들은 읽을 수 있는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이런 종류의 레벨의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무리 그래도 파닉스를 계속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왜냐면 인제 파닉스라는 게 어 어린아이들만 하는 게 파닉스가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는 2 학년까지 계속 파닉스를 배워요. 왜냐면 이제 파닉스가 인제 더 높은 뭐라 그래야 되지? 왜 한국으로 따지면 문법은 아닌데 인제 룰이 있잖아요. 그런 룰을 배워 나가야지만 더 다양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파닉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사이트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인제 파닉스 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그 단어들을 인제 이렇게 직접 읽어 봤을 때 보자마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이트 워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이트 워드를 배우다 보면은 더 리딩을 더 유창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 워드를 배우는 수업도 아주 중요하고 뭐 플루언시 같은 경우에는 유창성이니까 이런 플루언시 수업을 들으면 아이들이 그 이제 특히 ESL 저희 같이 이제 저도 이제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웠지만 그랬을 때 이런 저희 ESL 학생들에게 가장 떨어지는 게 fluency예요. 근데 fluency가 떨어지면 reading comprehension, 독해,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리딩을 하는데 너무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fluency 수업을 듣다 보면 아이들이 리딩하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니까 나중에 되다 보면은 리딩에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쑥쑥쑥쑥 읽다 보니까 저절로 독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런 플루언시 수업도 정말 강추를 드리고 뭐 가이디드 리딩 같은 경우에는 뭐 리딩하는 거 연습도 하고 리딩하는 거를 같이 독해해서 대화도 나누는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거를 가이디드 리딩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관련 수업들 뭐 컴프리헨션 당연히 독해하는 거 읽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해 보고 뭐 라이팅까지 하는 수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또래에서는 라이터스 워크숍이라는 이제 제가 라이팅이라는 라이팅 키워드를 쓰셔도 되지만 라이터스 워크숍도 제가 넣었던 이유가 이제 저학년부터는 인제 글을 쓰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문장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문장이 문 단위 되고 문 단위 인제 여러 문 단위로 에세이를 만들게 되는 이제 2 학년, 3 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인제 약간 에세이 같은 거를 써야 돼요 벌써 여러 문단을 사용해서. 그래서 인제 라이터스 워크숍 같은 거 아니면 라이팅 비기닝 라이팅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입력해 보시면 정말 라이팅의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언스나 과학이나 뭐 사회나 역사나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을 토픽을 입력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아이의 학습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초등 고학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3 학년, 4 학년, 5 학년 미국에서는 이제 3, 4, 5 학년 정도를 인제 고학년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이가 좀 집중을 쪼끔 더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쪼끔 더 긴 수업을 시도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인제 리딩 관련해서는 readers theater이라고 인제 이거는 인제 직접 읽고 쪼끔 더 깊은 인제 리딩에 관련된 깊은 학습, 깊은 나눔, 깊은 대화를 하는 어 수업들을 저 키워드를 선택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전히 가이드 리딩 이제는 인제 디베이트 토론 관련해서 인제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인제 대화하는 그거에 대해서 인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좀 다르게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나누는 인제 쪼끔 스피킹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런 수업을 들으면 아마 더 재밌는 수업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라이터
writing workshop, 뭐 아까 writers workshop 이게 똑같은 거고 paragraph writing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문단별로 아니면 essay writing도 이제는 어 찾아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여러 문단을 합쳐서 그 에세이를 만드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인제 계속해서 사이언스나 뭐 소셜 사이언스, math 관련된 이제 우리 아이가 이거를 특별히 배웠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아마 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중등, 고등 아까 제가 봤을 때 중등, 고등 학부모님들은 오늘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금방 어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업들도 진짜 많거든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학습 위주인 수업들 뭐 특히 학교에서 아이가 쪼끔 어려워하는 수업들 도움이 필요한 과목이나 뭐 이런 스킬 관련된 수업을 이제 저희가 여기 보여 드리는 키워드 위주의 저런 수업들을 찾아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고등학교도 비슷하지만 고등학교 인제 관련돼서는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인제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진학 관련된 시험 관련된 뭐 SAT나 ACT 준비하는 아니면 인제 essay writing 이제 왜냐면 인제 대학 지원할 때 에세이를 써야 되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 아니면 인제 research paper 같은 거를 인제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 넘어갈 때 가장 어려웠던 게 research paper 쓰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수업 그냥 내 생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지 이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뭔가 유추해 내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라이팅하는 수업들을 어 많이 시도를 해 보시면 아마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또 다양한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카카오톡 저희 플러스 친구를 또 추가하시면 계속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로 쿠폰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한번 이거 시도해 보고 싶었는데 한번 어떤지 한번 해 볼까 하는 이런 다양한 수업들을 시도해 보시면 또 그것도 아이가 의외로 '이거는 참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또 우리 아이와 잘 맞는 선생님이나 수업을 찾기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또 아이에게 잘 맞는 선생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아이가 평소에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쪼끔 뒤처진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보셨다가 엄 그런 스킬 위주의 수업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 방금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혹시 아직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아니시면 카카오 플러스에서 아웃스쿨을 어 영어로 아웃스쿨을 찾으셔 가지고 친구를 맺으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벤트 뭐 이렇게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다양한 이벤트를 지금 계속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소식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블로그도 있으니까 거기도 들어오셔서 뭐 환불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아웃스쿨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지만 저희 블로그에서도 이제 글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쪼끔 더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 시간 갖기 전에 미리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려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질문은 "우리 아이 영어 말하기 스피킹 공부 아웃스쿨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 스피킹 관련된 질문을 쪼끔 많이 몇 분이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퍼블릭 스피킹이라는 인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이제 퍼블릭 스피킹 스킬을 배우는 것 같은 수업은 인제 그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스킬을 배우는 수업인데 그런 수업 아니고서는 모든 수업이 아웃스쿨에 있는 모든 수업은 스피킹을 연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 수업 같은 경우에도 제 수업을 들었던 모든 아이들은 예스가 됐든 노가 되든 말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왜냐면 이게 다 인터랙을 하는 수업이거든요. 제가 그냥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웃스쿨 수업에서는 함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리스닝 당연히 도움이 되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서도 좀 대답을 뭐 틀려도 안 틀려도 상관없이 아이들이 쪼끔 이렇게 편하게 이제 당연히 이제 선생님과 이렇게 잘 관계가 이루어지면 더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같은 경우에서도 선생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스피킹 공부가 모든 수업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수업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아이에게 그 스피킹이 쪼끔 어렵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 위주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아이가 쪼끔 더 편하게 '어 아웃스쿨 좀 수업 재밌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되게 재밌게 배우네.' 이런 생각을 아이가 가지게 되면서 쪼끔 더 불편한 토픽의 어 수업을 나중에 듣게 돼도 아이가 쪼끔 더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아이 레벨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와 대화하는 거 그리고 또 인제 그 우리 아이의 레벨에 어느 정도 맞는 수업을 찾는 키워드 이제 아까 방금 그래서 제가 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레벨을 잘 모르겠다.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셨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한테 제 이메일 를 아시니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쪼끔 더 맞는 수업을 찾아 드리려고 노력을 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음 교정에 대한 질문도 사실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발음 교정을 만 하는 수업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웃스쿨에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인제 미국에 이제 오래전에 와 가지고 살면서 인제 당연히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막 미국인처럼 발음을 하진 않았겠죠. 근데 인제 다양한 이런 그 노출, 그 영어 환경의 노출이나 영어 스피킹이나 리스닝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쪼끔 자연적으로 제 발음이나 제 인토네이션이나 제 말하는 게 이렇게 고쳐졌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동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발음이 교정을 받아야 되는 아이가 아니고서야 쪼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음 교정에 집중하는 수업보다는 아이가 좀 즐거워하는 관심사 위주의 쪼끔 수업을 들어보시면서 아이가 편해지면서 귀가 열리게 되고 말도 쪼끔 더 편하게 하게 되게 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수업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발음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혹시나 인제 발음 교정이 정말 필요한 친구라면 인제 그런 수업을 찾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다가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든 영역을 어떻게 집중해서 다 공부를 시켜야 하죠?" 이런 질문을 또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드렸던 답변에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스쿨에 있는 모든 수업은 우선 첫 번째 리스닝, 스피킹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인제 어떤 수업을 듣냐에 따라 리딩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포함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리딩만 집중, 라이팅만 집중하는 어 수업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아이는 리딩을 정말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겠다 이번 여름에. 그러면 리딩 관련된 수업을 인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라이팅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스피킹이나 리스닝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애가 쪼끔 이번에는 스피킹을 더 연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스피킹 뭐 conversation 뭐 이런 식으로의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찾아보셔도 그런 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학습적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함께 대화하는 거에 더 그 집중을 하는 그런 수업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러면 우선은 이 시간에는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저희에게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해 주시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지금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더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 볼게요. 우선 지금 라이팅 관련돼서 수업 추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intermediate level이라고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guessing 하기로는 우리 아이가 인제 문장도 쓰고 문단도 어느 정도 쓴다고 저는 생각해도 될까요? 문단을 쓰는 레벨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뭐 paragraph writing이라고 써서 찾아봐도 좋을 것 같지만 아니면 뭐 essay writing 이제 에세이를 쪼끔 써는 그러니까 여러 문단을 이어가고 읽는 법을 배우고 뭐 나의 주장을 펼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이팅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거를 배우는 이런 거를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들어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리고 네 ESL 수업을 추천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ESL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시길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ESL이라고 치시기보다는 아이가 더 집중해서 배우길 원하는 분야를 뭐 예를 들어 reading이라고 한다면 reading 한 다음에 ESL friendly 아니면 ESL 이렇게 치시면 사실 그 reading에 관련된 수업을 배우시면서 그 선생님이 ESL 영어가 편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쪼끔 더 신경 써서 언어를 쪼끔 더 쉽게 얘기한다든지 천천히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그런 수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캠프 프로그램이 있던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차이점이 뭔지 물어보셨는데 혹시 여름 캠프 수업이라고 하시면 summer camp라고 써신 거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POTS를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 가지고 POT 이라는 인제 그 사실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거 제 생각하기로는 이게 이 면 일 주일에 몇 번 만나고 몇 시간 동안 만나는지에 따라서 아마 그게 차이가 쪼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서머 캠프 저희 지금 서머 캠프라고 키워드를 치시면 서머 캠프들이 다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그 서머 캠프에서 배우는 토픽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키워드 토픽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머 캠프라고 키워드를 또 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reading comprehension 독해, 서머 캠프 이러면 그렇다는 말은 이번 여름에만 인제 이렇게 짧게 이렇게 행해지는 이런 comprehension 관련된 수업입니다.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서머 캠프라고 입력 안 하셔도 그냥 관련된 제가 지금 나눠 드렸던 키워드 위주로 입력해서 찾아보셔도 이번 여름에 시작하는 수업들 아주 많거든요. 아니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업들. 그러니까 서머 캠프라고 굳이 키워드를 입력 안 하셔도 다양한 수업을 똑같이 다양한 수업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팅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첨삭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 같은 경우를 인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직접 한 3 명, 4명 정도의 수업으로 이루어진 라이팅 수업을 제가 했었는데 저는 첨삭은 그냥 바로바로 거기서 했거든요. 인제 아이가 인제 라이팅을 하면은 거기서 제가 보고 인제 쪼끔씩 시간을 나눠 가면서 제가 틀린 부분이나 인제 고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첨삭 피드백을 주는 그런 거를 저는 그 자리에서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서라면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 라이팅으로 숙제를 서브밋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뭐 피드백을 주신다든지 뭐 이런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드백은 왔다 갔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그러니까 라이브 수업 시간에 한다든지 아니면 숙제로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저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지고 있고 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독 후 취소하셨을 때 재구독 가능하시고요. 어 결석할 경우 시간 조정에 관련해서 선생님이랑 상의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결석하셨는데 선생님이랑 조정이 안 돼서 그냥 이제 미스가 됐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클래스 리코딩 인제 녹화된 거를 나눠 주세요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업을 이번 주에는 못 갔다. 근데 인제 그거를 우리 아이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그 녹화본을 선생님이 나눠 주시면 그거를 이제 또 시청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배우실 수도 있는 그런 옵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수업 관련해서 사실 레벨이나 수업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 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준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기억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눠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레벨, 수업 선택하고 이런 부분이 쪼끔 아무래도 쉽지가 않으 시 그 부분이 가장 쪼끔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클래스 때는 아무래도 시간대 말씀해 주시는데 시간대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간대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여름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름 방학이니까 아무래도 인제 오전, 오후 수업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인제 집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인제 미국은 또 시간대가 너무 원체 달라 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지금 저는 동부 시간대인데 동부는 지금 저녁 10시 46 분이에요. 근데 또 서부는 7시 오후 7 시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아침으로 치면은 사실 미국 아침 이제 동부 아침 한 9 시가 한국의 아침 9 시가 한국에서는 저녁 10 시예요. 그래서 이게 쪼끔 늦어서 이게 쪼끔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뭐 가볍게 뭐 20 분, 30분 이렇게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싶으시다 싶으면 사실 미국 아침 시간 근데 사실 또 호주나 영국이나 뉴질랜드 선생님들도 많이 가르치시거든요. 인제 또 그런 시간대에도 맞춰 보시면 그것도 또 맞는 시간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시간대는 그렇게 쪼끔 이제 미국 시간대가 아무래도 다양한 아이들 미국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대가 있을 것 같고 어 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대에 따라서 너무 다른데 어떤 나이인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관련된 키워드를 몇 가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 살이라고 치면 한국 5 살이니까 미국에서는 4 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circle time 수업들을 되게 추천을 아주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저도 circle time을 아주 오랫동안 가르쳤고 circle time이 되게 재미있는 게 노래도 하고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다 배우는 게 circle time이거든요. 근데 circle time은 사실 1 학년, 2 학년까지도 circle time은 계속 그 그런 관련된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뭐 쪼끔 더 나이가 쪼끔 있는 1 학년, 2 학년까지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circle time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도 좀 아이의 영어 미국 수업을 입문시키는 데 쪼끔 도움되는 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전 수업이 다 녹화가 되고요. 인제 전 수업이 녹화가 되는데 녹화를 모든 수업을 쉐어를 바로 하시지는 않아요. 선생님에 따라서 요청 드리면 쉐어해 주시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혹시 쉐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쪼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환불, 결제 뭐 이런 테크놀로지 취소, 수업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아웃스쿨에 들어오셔서 헬프를 누르시면은 거기에서 인제 1대1로 사람들과 채팅해서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한국말로 하시면 자동으로 번역을 해서 인제 아웃스쿨에 인제 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 번역이 돼 가지고 서로 인제 저희가 같이 대화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헬프 누르신 다음에 그 관련 질문을 꼭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녹화 요청 아니면 뭐 결제, 구독 "저 취소했는데 왜 취소가 안 되나요?" 뭐 이런 부분 다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